지금은 말하기 평가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1학년 8반 김재령입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문차원성과 에반 그리고 가리는 평가 주제는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두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소설에서 책임이라는 게 떠올랐었는데요. 책임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한 결과인 대가도 같이 소설에서 논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작가가 의도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소설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찾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가거나 또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낯선 시험관 앞에서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합니다. 문학적으로 현실에서는 머뭇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두 작품은 모두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이고 충분히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문학적 의미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 PPT를 만들었잖아요. 그 PPT를 만들면서 진짜 뭔가 계속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7번? 6번 정도 반복하면서 만들었어요.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찾아온 침묵.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학생의 머뭇거림, 침묵은 신호입니다. 성장을 조금 부정했다는 부분이 교육은 이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시 말을 이어갈 수 있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봅니다. 1등, 인재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죠. 학교는 그 목표에 충실했습니다. 스마트폰, SNS가 없던 시대에는 최대한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교과서 속 지식을 외우고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했죠. 이제 정답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But in a strange way, what made Korea successful is also now stopping it in its next S-curve. And so the institutions that have come into place to keep on educating the child up to midnight sometimes show that there's an extreme aspect to it. It's now something that's out of balance. And the reason for that out of balance is, first of all, the intense competition to enter into universities and the obsolete exams and the mindset that goes with those exams. 이런 반성에서 강조된 것이 역량입니다. 요즘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으로 인정받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발표 수업 같은 활동 중심 수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활동 중심 수업으로 인해서 좀 아이들에게 지식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사실 가장 현재로서는 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서 가지고 있는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 피사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 OECD 교육국장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학업 성취도에서 삶의 질로 교육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사 성적을 분석한 데이터. 파란색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노란색은 방과 후에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아랍에미레이트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적지만 학습 효율성은 훨씬 높습니다. 슐라히어 교육국장은 학습 경험의 질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1등 성적표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지식과 역량은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Yeah, you know, the modern world no longer rewards people just for what they know. Google knows everything, but for what people can do with what they know. And we should not see knowledge and skills as opposing ends on a spectrum, you know, one taking away things from the other, but they belong together. To build a solid foundation of knowledge, but at the same time also the capacity of students to extrapolate from what they know and apply their knowledge creatively in new situations. Competency is about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skills.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운동장에 나타난 노란 물건의 정체는 바로 사물함입니다. 이 사물함을 통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수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실은 역량과 지식에 대한 논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국어 수업을 통해 활동 중심 수업과 지식 중심 수업이 학습 경험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형고 1학년 7반 김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충영고 1학년 김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영고등학교 1학년 7반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8반 23반 이희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7반 20반 최민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활동 중심 수업과 지식 중심 수업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1학년 7반이 지식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이고 또 1학년 8반은 활동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는데요. 1학년 8반은 훨씬 더 학습자의 어떤 주도성을 강조한 수업으로서 활동을 위주로 그러니까 지식을 조금 더 약화시키고 학습자의 자율성이나 좀 더 확산적인 사고들을 드러내는 수업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 수업은 최근 많은 교사들이 연구하고 시도하는 수업입니다. 책상 배치부터 자유롭고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토론이나 발표, 프로젝트, 체험 같은 활동 위주로 수업이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화입니다. 자기화. 내가 문학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다른 이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친구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회의.
우리가 대략 짠 방식은 안내 멘트라 하면 그 앞에 해봐. 안녕하세요. 라디오 프로그램 형식을 활용한 일명 보이는 라디오 팀입니다. 야, 너 합류해라. 라디오. 너 제이 엄마로 들어와, 알겠지? 두 번째 회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대본을 쓰고 음악도 직접 준비합니다. Ready. Action. 저희는 지금 시나리오를 짜야 돼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보려고 합니다. 시나리오 회의를 하는 두 학생은 연극팀입니다. 그러면 둘이 뭔 얘기를 할 거야? 아니 근데 거기를 어떻게? 집에서는 시나리오를 씁니다. 학교에서는 틈틈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Ready. Action. 이번에는 UCC 팀입니다. 저희는 그 애니메이션 어디 있지?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다. 내 정신이 나왔다 진짜. 이게 지속 시간. 시작. 편집 기술이 서툰 탓에 오늘도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어집니다. Ready. Action. 학생들은 스스로 좋아하고 자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그리느라 꼬박 이틀이 걸렸다는 이 학생. 발표를 준비한 일주일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쭉 10시간? 아이디어 생각하고 계속 스케치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따로 밖에서 만난 날짜는 7번? 계속 연습이 살 길이다 이러고 연습을 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내용을 PPT를 제 말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상 구도는 좋았는데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의견을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애들이 괜찮아 하는 아이디어로.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자 김태령입니다. 오늘은 책임이라는 주제로 라디오를 진행해볼 텐데요. 과연 여러분은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10대가 노인을 폭행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 사건의 목격자이자 방관자예요. 제의를 감싸주기만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불가능했던 장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발표를 하는 학생도 친구의 발표를 지켜보는 학생도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야, 너 오늘 전화 왔어? 야, 너 이거 뭐야? 연극을 준비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사는 이런 경험이 역량이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의 기회, 또 다른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많이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8반의 경우는 퍼포먼스 진행 그리고 피드백 이런 부분에서 엿보인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한편 지식 중심 수업을 한 1학년 7반. 지식 중심 수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식 중심이라는 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우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수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최근의 강의식 수업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학습자의 참여를 좀 유도를 한다는 방식에서 활동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지만 지식 중심의 수업들을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1학년 7반은 지식 중심의 수업. 문학 작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서평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 이론과 지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책을 먼저 읽고서 내용을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특색이나 특징 같은 걸 찾고 또 관념을 찾고 이런 걸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관념들이나 생각들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막 적었어요.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공통된 주제를 잡고 이제 근거를 쓰고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한테 주는 메시지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하는 게 뭘로 정리할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처음으로 잡을까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공통 주제를 주문 뒤에 성실까지라 찾았고 제목도 이것과 같은데요. 지식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은 표현보다 내용에 집중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스스로 논리를 세우고 답을 찾습니다. 7반 같은 경우는 문학을 단계별로 배웠거든요. 그런 단계 속에서 몰입하면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익히고 문학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그 틀을 완성하는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고하고 집중하는 힘을 고민으로 삼아서